안녕하세요. 영상쟁이 팝콘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프리미어로 기본적인 가편을 끝내고 나면 여러 컴퓨터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 소스가 여러 개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D 드라이브만 카피했더니 나머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첫 번째 작업은 2019로 작업한 것을 그대로 백업하는 과정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2019 버전으로 작업을 했는데 다른 컴퓨터에 갔더니 버전이 2018 버전일 때 다운으로 되는 세이브 기능이 없어요. 2019부터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파일을 전환해서 가야 되는지 파일 변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시간 파일을 안전하게 저장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영상쟁이 리틀팝콘에 올려놨던 오리 밥주기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에 보면 많은 동영상들이 쓰였어요. 동영상, 그 다음에 여기에 오디오 파일도 있고요.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 제가 자칫 저장을 잘못해서 다른 컴퓨터에 가서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럴 수 있죠. 자, 맨 처음에 지금 이 프로젝트에 관한 걸 보려면 이쪽에 봐서 여기를 프로젝트 똑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오리밥주기 요걸로 딱 바꾸고 보면 물결 무늬를 눌러서 제가 봤을 때 소스가 이만큼 쓰였는데 안에 열면 이 소스 안에 또 이만큼 소스, 또 소스 하고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쓰인 소스는 요만큼 밖에 안 되지만 과정 중에 생긴 소스의 양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각자 열어서 보면. 그러면 백업을 할 때 이거 전체를 다 백업을 해서 다른 컴퓨터로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딱 쓸 것들만 갖고 갈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몫이에요.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소스를 대체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프로젝트 전체에 있는 소스를 다 백업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선택에 대한 것도 알려드릴게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보면 이렇게 이 소스가 있어요. 이 소스를 선택을 해서 제가 만약에 소스를 선택해서 이 소스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소스지 알고 싶을 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예요. 리빌 인 프로젝트나 리빌 인 익스플로러, 이 두 개가 있는데 리빌 인 프로젝트는 여기 안에 이름이 프로젝트니까 여기 안에 있는 프로젝트 이름이랑 같잖아요. 내가 지금 쓰인 이 소스가 여기 안에서 어느 소스니? 라고 찾고 싶을 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리빌인 프로젝트 하면 이 소스는 지금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여기 끝에 자리가 3204, 여기 3204 같죠? 이런 식으로 같은 소스가 어디 쓰였는지 일단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만약에 내가 이걸 눌러서 리빌인 익스플로러 하게 되면, 그런데 내가 데스크탑에서 볼 땐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폴더를 찾아줘 할 때 이걸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바로 폴더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겠죠. 이 소스를 바로 여기서 카피를 할 수도 있어요. 바깥에 폴더로 봤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리빌인 프로젝트로 안에서는 어디에 쓰였는지 보고 싶어. 리빌인 익스플로러로는 폴더에서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라고 찾는 기능이고요. 시퀀스가 여러 개 늘어나서 여러 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제가 물결 무늬를 누르고 여기에다가 뉴 시퀀스 1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뉴 시퀀스가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바로 뜨고요. 여기에서도 테스트 1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오리 밥주기를 했고 이거 이렇게 엉켜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나 지금 테스트 1번은 안 쓸 거라서 찾아서 지우고 싶거나 테스트 1번이 아니고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눌러서 여기서 리빌 시퀀스 인 프로젝트, 뒤에 프로젝트가 써 있었으니까 당연히 프로젝트 안에서 찾아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누르면 찾아지죠. 이 상태에서 눌러서 여기 이름을 작업 완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 바꾸기는요,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탁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여기에 글씨를 쓴 다음에 엔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할 것은 뭐냐? 이 프로젝트를 백업을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제부터 백업을 해봅시다. 백업을 할 때는 어디 메뉴를 쓰냐면 여기에 프로젝트 매니저로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젝트 매니저에 딱 들어가면 여기 안에 보면 아까 만든 시퀀스 첫 번째 오리밥주기, 작업 완료, 이 두 가지가 있죠. 두 개를 다 내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고, 하나만 내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체크된 것만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것만 잘 체크하면 저희가 문제 없겠죠.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콜렉트 파일이랑 카피 해갖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프로젝트는 D 드라이브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갖고 있는 프로젝트는 D 드라이브 안에 오리밥죽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백업 드라이브 해갖고 D 드라이브가 아닌 백업 드라이브, G 드라이브에다 넣고 싶어요. 여기다가 오늘 테스트 할 거니까 여기에 테스트 만약에 이렇게 넣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여기 안에 있는 용량에서 필요한 것들만 여기에 카피해서 넣어준다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본을 통째로 이동할 게 아니고 집에서도 작업하고 어디 나가서도 작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카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걸로 선택을 하신 후에 이제 이쪽을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exclude unused clips 했죠. 이거는 작업을 할 때 수정 생각을 하신다면 소스를 동영상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딱 그 결과치만 갖고 가면 수정이 안 돼요. 그럼 요걸 풀고 나갈 때는요. 어떨 때 많이 하냐면 방송물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동영상은 안 돼. 다른 걸로 바꿔줘. 라고 하면 예비 컷을 다른 걸 넣어줘야 돼요. 종편실에 갈 때예요. 내가 작업을 다 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CG 작업이나 자막 작업만 하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동영상 수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요거를 포함해서 내리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include audio conform 파일,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오디오 파일들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오디오 파일들은 mp3 파일의 형태나 mp4 동영상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프리미어에 최적합화된 오디오가 아니에요. 그러면 프리미어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 오디오 파일이에요. 요것들이 이게 제가 여기 안에서 작업하기 플레이하기 편하게 오디오가 변환되는 거거든요. 자,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 형태들. 이런 것들이 프리미어 안에서 오디오를 작업하기 편하게 해주는 것들인데, 요 파일들을 같이 갖고 갈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엔 당연히 갖고 가요. 안 그러면 다시 또 변환을 해야 되니까 변환되는 과정이 싫어서 이걸 갖고 가요. 그래서 요건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include preview 파일. 오디오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 파일이 JPG도 있고 MP4도 있고 되게 다양한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프리미어에서 편안하게 플레이를 해주기 위해선 그거에 맞는 파일이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일들을 갖고 가겠냐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이거예요. 비디오 프리뷰 파일 해갖고 열어서 보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파일들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해서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얘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같이 포함하겠냐.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거, 요거 좀 헷갈리죠. rename media file to match clip name. 요거는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파일을요, 이름이 이걸로 안 가고 다른 걸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만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여기서 리빌인 프로젝트 하면 이 파일이 찾아지죠. 이 파일은 너무 중요해서 지우지 말 것.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다고 쳐요. 이렇게 썼을 경우에 얘는 여기는 이거지만
여기선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를 인식을 해서 여기도 같이 지우지 말 것으로 나갈 것이냐 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우지 말 것이라고 썼지만 여기서 내보낼 때 이거를 인정을 안 하고 나가면 여기는 이름이 요거랑 똑같이 매치가 돼서 그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슬레이트 넘버로 다 같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 놓기 때문에 이 이름들로 나가게끔 하라고 보통 이걸 다 컨펌 체크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컨펌 체크를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체크를 하고 나서 경로를 어디다가 주겠냐 선택해서 폴더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자, 얘가 지금 디스크 스페이스가 2.51TB 남아있는 건데 지금 네가 내리는 게 얼마인지 봐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1.16이래요. 그럼 제가 여기에 요거를 만약에 풀고 지금 1.16이었죠. 포함하지 않고 내린다 하고 했을 땐 1.69 다르죠. 여기에 보면 이거를 체크를 해서 exclude 제외를 시킨다. 제외시키고 나갔을 때는 1.16이고요. 아니야, 나 제외시키지 않아. 모든 파일 다 내보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1.69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드 용량이 남아있는 게 1.2기가 정도밖에 못 넣겠어.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exclude를 해갖고 나는 진짜 나갈 부분만 나갈래 해서 이걸로 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렇게 해서 컬큘레이트가 왜 있냐 이것들을 넣고 나 지금 용량이 너무 모자른데 그럼 프리뷰도 갖고 가지 말까? 라고 해서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만 누르고 최소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최소화시킬 때 요거 두 개만 체크하고 나가면 1.11 여기에 요거까지 해서 두 개는 렌더링 파일을 포함시킬 때 1.16 이런 식으로 보고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리뷰 파일이라는 종류를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지금 가진 파일에는 프리뷰 파일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빨강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노란색은 어떤 거냐? 플레이가 그냥 된다라는 뜻이고요. 이 플레이는 리얼 플레이를 말해요. 내가 1초에 30이면 30프레임 속도를 정확히 내주겠다는 뜻이고, 여기에 있는 빨강색은 플레이는 되지만 속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느리게 플레이가 될 수도 있거나 끊길 수도 있어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 이거를 같이 내보내겠냐, 내가 애써서 렌더링을 다 한 파일이 이 사이사이 존재해요. 이런 파일들 다 렌더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렌더링 할 필요 없이 다 가지고 나가면 그만큼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 시간이 절약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OK를 하잖아요. 여기서 요걸로 갈 거예요. 오리밥 테스트 폴더 선택해서 오리밥 테스트하고 OK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거 바깥에 있는 거 세이브 안 됐는데 세이브 할래? 라고 해서 예스 하고 나면 얘가 지금 쭉 파일이 나갈 거예요. 자, 파일이 나간 거.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은 예전에 작업한 거니까 닫아 볼게요. 프로젝트 클로즈 프로젝트 하면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픈 프로젝트로 맞죠? 지금 만들어진 파일 오리밥 테스트 안에 카피드라고 붙어 있고 여기에 요거란 말이에요. 자, 요걸로 해서 열기 하면 보는 것과 같이 여길 프로젝트로 바꿔 주셔야 돼요. 싹 다 다시 소스들이 정리가 됐고요. 다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 파일이었던 것 같은데 얘를 리빌인 프로젝트로 해서 볼까요? 자, 얘는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는 이름이 숫자로 된 이름이잖아요. 여기는요, 지우지 말 것이라고 됐죠. 오늘은 영상쟁이 팝콘에서 첫 번째 파일을 저장하는 거, 다른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세이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라고 다시 물어보신다면
한 폴더 안에 저처럼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폴더 안에 그대로 갖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게 저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폴더, 날짜를 쓰고요. 그 안에 이렇게 넣어 놓는단 말이에요. 요 안에 싹 다 모여 있으면 그냥 이거 그냥 카피하시면 돼요. 이거 카피 페이스트해서 다른 외장하드에 넣으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C 드라이브에도 사진 넣어놓고 D 드라이브에 동영상 넣어놓고 오디오는 또 G 드라이브에 넣어놓고 해서 자기가 작업을 했는데 너무 헷갈릴 경우 있어요. 어디에 소스가 여러 개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D 드라이브만 카피했더니 나머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이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젝트 매니저 기능을 설명드렸어요. 재미있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